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though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네, 드디어 스티븐 마이어의 리턴 오브 더 갓,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좀 원서라서 조금 걸렸습니다. 네. 영어 단어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좀 걸렸습니다. 사실 실상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네, 이 책에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구석에서 찾아서 봤는데, 뭐 끈이론이나 그런 여러가지 우주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전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책은 어떤 모르겠어요. 그게 논리학인지 모르겠는데 변증법, 뭐 아니면 이신론, 범신론, 뭐 그런 식의 좀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책이었어요. 네, 전문적인 어떤 물리학을 가지고 또는 수학을 가지고 풀어보는 어떤 그런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올렸던 촉근 이론과 트위스터 이론, 여러가지 다른 물리학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더 전문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자평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책이었다. 사실 이 책은 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약간의 그런 건 의심은 안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좀 열이 받았다?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어떤 클라우스라는 물리학자와 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끝나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이제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에 대해서 어떤 여러가지 자기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건데, 사실 그래서 예전에 뉴턴이나 그런 다른 과학자들도 사실은 신을 당연히 당연시하고 신의 어떤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이 과학이었다. 예전에는 자연신학이라고 하죠. 그런 식이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그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이 되었다.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예전에는 그런 신의 어떤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부정하기 위해서 무한 공간인가요? 무한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무한을 선호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무한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작이 없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특이점 아니면 창조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작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한은. 그래서 그 무한을 선호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들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에 어떤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주 팽창의 어떤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있는 어떤 함의를 가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서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상대성이잖아요. 특수상대성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가 유한이죠. 광속이 어떻게 불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간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빛보다 더 빠르게 되잖아요. 그죠? 빛보다 더 빠르게 되지만 이게 우리라면은 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 최대 속도. 하지만 점점 빨라지면서 속도는 더 느리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 한계가 있는데 더 갈수록, 근데 말 그대로 이게 과거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고 있다고 치면은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빛의 속도가 더 빠르겠죠. 공간의 속도, 팽창 속도보다. 그럼 결국은 과거로 더 가게 되는데, 과거로 더 가게 되면은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학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어떤, 만약에 특수상대성이 과학이다라고 하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그 과학이라는 게 무한을 선호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함의하게 된다. 네, 재밌는 현상이죠. 네. 이것도 하나의 일화고, 이 책은 그냥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인이 썼던 어떤 세포 속의 시그니처, 그거와 다윈의 의문, 그거의 어떤 그냥 보충? 그리고 자기의 생각, 그런 책인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했는데, 네, 다른 걸로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 종류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우주인가요? 네, 우주. 그러면 범신론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같은 신이다. 모든 게 그냥 신과 같은 거다. 범신론. 그리고 이거만 만들 때만 어떤 신이 존재했다. 이 신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관장한다. 이거를 유신론. 네, 이런 게 있는데, 이 책의 주요 골자가 스티븐 마이어가 계속 주장하기로는 미세 조정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책에서도, 물리학 책에서도, 펠로주 책이나 다양한 어떤 물리학 책에서도 미세 조정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거 자체로는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미세 조정은 유신론에서도 가능하고 이신론에서는 가능하죠. 하지만 범신론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종 발달설도 있어요. 이건 몰랐는데, 그렇게 그 진화론의 어떤 보면 대변인이죠. 지금 리처드 도킨스가 모르겠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되게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 이상한 사람 같아요. 어쨌든 계속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 배종 발달설까지 간 것 같아요. 배종 발달설은 뭐냐면은, 좋아, 우리는 지적 설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나 어떤 지구의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외계에 있던, 우주의 안에 있는 어떤 외계인이 됐던 어떤 외계 생명은 결국은 이거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지구의 어떤 블라블라블라 그런 식인데, 결국은 약간 고집이 세죠. 어쨌든 이걸로는 미세 조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스티븐 마이어는 설명 안 된다. 하지만 유신론과 이신론은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이거든요. 미세 조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되게 약간 유치한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유치하다라고 하기 좀 그렇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지금 이 책의 큰 틀을 잡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반론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미세 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일 수 있다. 최소한. 이게 뭐 정확히 따지면은 10의 24분의 1 정도의 미세 조정 증거가 있다. 이건 초기 밀도인가요? 우주상수 미세 조정 확률이라고 하면은 10의 90의 1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확률로 보면 낮죠 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 중 하나를 선택할 확률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수보다 그거 하나를 딱 찝을 확률보다 미세 조정이 될 확률이 낮은 거야. 그 이상하죠. 뭐 단순 비교긴 하지만 그렇다. 뭐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확률 자원이 계속 나오죠. 확률 자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에 40개의 어떤 개체가 있었대요. 그럼 여기 안에서 돌연변이가 하나 나올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접힘? 그쵸? 이 개체에서 어떤 접힘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게 한 가지가 나왔다. 이것은 150개 아미노산 중에 기능이 있다고 치면은 그것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10의 77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개체니까 모든 개체 중에 하나가 나온다 한다면은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의 37분의 1 이 정도의 확률이다 이겁니다. 이 정도의 확률이 나온다 이겁니다. 어떤 이 모든 총 개체에서 괜찮은 어떤 기능이 있는 어떤 단백질이 나올 확률이 10의 37분의 1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중간중간에 짧게 나옵니다. 짧게. 그래서 좀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뭐 스티븐 호킹이나 뭐 그런 어떤 유명한 어떤 물리학자들은 자연 법칙이 정보를 생산한다. 정보 생성 또는 우주를 만든다. 이건데 무슨 법칙 있잖아요. 뭐 제2 법칙, 뭐 법칙, 그죠? 이건 확실히 저도 인정할 수가 있는 게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만약에 물질들이 있다. 그럼 물질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어떤 자연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 때문에 우주가 생성됐다는 정보나 우주가 생성됐다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으로 자연 법칙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이전의 우주를 상상할 수 있죠. 우주가 있기 전에 어떤 무언가 존재해서 그것이 자연법칙이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건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다 이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우리가 종이가 있고 잉크가 있었어요. 그럼 종이와 잉크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 수 있나 이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정보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하면 그 책에 정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펜로즈,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보면 펜로즈에서 봤을 때 무작위적이다. 무작위성이 사실 알고리즘적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약간 랜덤이지만 그게 결국은 알고리즘적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무언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양자요동, 양자요동 때문에 우주가 탄생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양자요동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보가 계속 손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계속 불확실한 건데, 불확실 때문에 계속 어떤 입자라고 치면 입자의 위치, 에너지, 뭐 준위, 궤적 등등 이제 정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우연히 어떤 그 정보가 딱 생성됐는데, 그 정보가 계속 불확실 때문에 계속 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진화가 잘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정보가 유지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보가 가면 갈수록 사라진다는 거야. 사라지면 다시 그 정보를 위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주가 이렇게 쭉 가면서, 그죠? 생명체라고 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그것도, 양자요동이라는 것도 이상하다. 물론 이런 내용은 당연히 제 영상에서 보면은 확률 자원 때문이라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급팽창 이론. 네, 이제 거의 끝나가요. 네, 급팽창 이론에서 급팽창 우주론은 뭐죠? 우주가 어떻게 빵 했을 때 다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떤 우주에서, 그죠? 근데 이 우주가 다시 되려면은 이런 겁니다. 엔트로피라고 칠게요. 엔트로피가 꽝 하고 이제 높아졌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급팽창이 일어나려면 최소가 돼야 돼요. 네. 최소로 다시 미세 조정 돼야 된다고 치면은, 이렇게 친다면은,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건 또 펜로즈의 이론이죠. 펜로즈는 10에 10에 123분의 1. 이 정도의 미세 조정이 돼야 돼요. 급팽창 이론이 맞다면은, 다시 초기가, 이게 초기라고 하면은, 어떤 또 하나의 우주라고 봤을 때, 이게 또 초기 배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초기 배열에서는 다시 낮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봤을 때 10에 10에 123분의 1의 확률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설명할 수 있냐 이거야. 끈이론에서는 500에서 1000 10에 네.
이 정도의 우주를 하는데 이것도 미세 조정입니다. 결국 다 모든 것을 미세 조정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야는. 이 정도의 미세 조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특이점을 설명할게요.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특이점을 봤을 때 우리처럼 균질하느냐, 균질적. 우리는 지금 우리 우주를 균질한 우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비균질적.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야. 우리가 특이점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왜 균질적이고 비균질적이고 그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양자역학에서는 휠러 드윗 방정식,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선 경로합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파동 함수라고 치면은 우리 우주가 지금 생성된 이게 이렇게 현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찰자가 전제하는 거잖아요. 관찰자를 전제한다. 모든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양자역학 영상에서 뭐 계속 보면은 이게 파동으로 있다가 관찰을 하면 그게 실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라고 치면 어떤 게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우주가 생성됐다고 보면은, 그죠? 근데 이 방정식에서는 문제가 특이점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미. 네, 특이점을 일단 전제를 했어요. 1번. 그리고 특정 경로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정 경로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선택적이고, 이미 선택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해는 닫힌 우주만 포함한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는 지금 팽창하는 우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극소수의 어떤 해만 우리와 같은 파동 함수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뭐가 제한을 둘까요? 모르죠.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론이나 그런 걸 내용을 봤을 때 이상한 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실체라고 하면은 태그마크죠.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사람이 테크트리랑 제 테크랑 좀 비슷해요. 근데 다만 저는 그 수학적인 어떤 확률적인 어떤 그런 걸로 파고드는 거고, 이 사람은 약간 논리적 논증으로 파헤치는 건데, 태그마크나 어떤 펜로즈의 내용을 봤을 때 수학적 우주 가설이잖아요. 그죠? 수학적 우주 가설. 그렇다면은 수학적 실체가 되는가?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실체가 되느냐 이거야. 모르죠. 형이상학이에요. 이 사람들 주장하기로는 수학적 우주 가설이라는 거는 수학의 실체인데 우리가 그걸 관찰했냐 이거야. 관찰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모든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무한을 가정을 하면서, 그죠? 무한 때문에 결국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태그마크는 약간 이거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치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웃기는 거, 아이러니한 거야.
과학적 설명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불확실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모든 예측이 불확실한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과학이라고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이상합니다. 이 무한에 관해서는 칸토의 증명 그 있죠? 그것과 펜로즈 영상을 보시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반론자들은 항상 그래요.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관찰할 수도 없고 실험을 할 수도 없다. 근데 웃기죠. 과학자들은, 입자들은 봤냐 이거야. 입자의 실체, 그죠? 입자의 실체는 보았나요?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어떤 증거로 그 현상을 보고 아 이게 있구나 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뭐 스핀이 됐던 질량이 됐던 운동량 전하 등등등, 이것이 우리가 실제 본 게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신이라는 것이 최선의 설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론자들은. 그게 과학이 아니냐,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틈새의 신이죠. 틈새의 신. 그래서 어떤 신가설의 반대자들은 틈새의 신을 논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신을 끌어들이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근데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그건 아니다는 거죠. 최선의 선택일 뿐이지 그게 신을 그냥 끼워 넣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현재 그냥 주류 과학자들은 그냥 거부를 한다는 느낌이죠. 네. 주관적이라는 건 확실해요. 저도 그거는 인정할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그냥 너무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근데 그 중립자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립인데 그렇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거 이 책이 뭐 최근에 이제 다시 뭐 두꺼운 책으로 나오긴 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오역한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뉴턴은 어떤 태양계의 기원과 어떤 그런 질서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라고 기술을 했는데, 이 주류 과학자들은 그걸 보고 신을 가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그러니까 오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건데, 뉴턴이. 하지만 뉴턴은 불안정한 게 아니라 어떤 질서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신의 존재를 가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쫓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게 과학적인 사람이었지만 신을 쫓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류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역을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은 실제 그 책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이 갈등이 깊구나, 갈등과 오해가 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주관적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책의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게 결론은 그렇습니다. 좀 아쉽다. 차라리 제가 영상으로 좀 더 다듬어서 그런 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런 내용은 일반 대중에게 소개시켜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이 책은 약간의 간증이에요. 보니까 본인이 고백을 한 거야. 그 전 책에서는 본인이 어떤 뭐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서술했는데, 이 책은 완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아쉽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반대론자들이 결국은 지적 설계라는 거는 약간의 감추기 위한 과학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였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제가 판단한 문제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